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플로깅이라고요. 네, 이게 지금 막 떠오르는 트렌드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셨다면 알아두면 참 좋을, 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러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달리기. 요즘 인기예요. 네. 건강을 지키면서 환경까지 지키는 환경보호 운동이 바로 플로깅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로깅이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말의 플로카업과, 이건 스웨덴 말이고, 네. 영어 단어 조깅을 합친 언어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말로 하면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기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국어로 좀 재미있게 바꿔서 줍깅, 더 와닿네요. 네, 줍는 조깅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 단어가 참 귀여워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에릭 알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플로깅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로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북유럽 중심으로 확산이 되다가 2018년 무렵부터는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까지도 퍼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들이나 기업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인지라 역시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4, 5년 전만 해도 진짜 많은 인기를 얻어서 네.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후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플로깅을 하는 거예요? 유명 관광지나 해안가를 플로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동네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해요.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폐 플라스틱을 줍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해안가를 플로깅하는 걸 비치코밍이라고도 불러요. 조개 껍데기나 유리 조각, 그리고 폐 플라스틱 같은 바닷가에 쓰레기를 줍는 걸 뜻하는데, 네. 이 플로깅과 비치코밍의 차이점은 쓰레기 처리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플로깅은 주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비치코밍은 주로 이를 공예 작품으로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종류의 플로깅이라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는 스윈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깅이 육지에서 하는 친환경 운동이라면 스윈픽은 바다 오염을 줄이는 활동인데요. 특히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로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이 물속에서 부서지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이나 스크럽제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아서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가 않고 그대로 바다로 가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고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먹으면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요즘엔 클린 하이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플로깅과 등산을 접목한 활동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은 아무래도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또 많이 버리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간이 머문 자리를 인간이 치운다, 이런 개념으로 클린 하이킹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로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해도 되고 여럿이 같이 해도 되는데, 네. 이게 환경오염이랑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로깅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깅 웹사이트도 있고 모임도 있고요. 지역마다. 그래서 플로거들과 참여자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서 운동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좋은 취지의 활동이고 또 하기가 쉽다 보니까 네. 기업이나 지자체의 조직적인 참여도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재밌었던 건 해변에서 모은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바다 생물체 모양으로 생긴 과자로
바꿔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네. 해안가나 휴양지가 많은 지역 근처 대학은 이제 뭐 대학생들 위주로 참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플로깅을 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보호 운동이라 그런지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모임에 가입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해서 같이 하면 재미있기도 하겠는데 만약에 네. 내가 여건이 마땅치 않을 경우엔 사실 이게 되게 편한 게 집 근처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깅을 시작하기 전에 봉투랑 장갑을 챙기고 목적지까지 달리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하면 이제 끝이 나고요. 이게 그 쓰레기를 주우려다 보면 앉았다 일어나거나 또 무릎을 구부리게 되잖아요. 재밌는 게 이 동작이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나 그 런지의 자세와 비슷하고 또 수거한 쓰레기를 들고 뛰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한 100kcal 정도 더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 러닝 하실 때 그냥 그런 루트를 뛰면서 주우셔도 괜찮고 뭐 공원이나 한강같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뭐 그런 곳을 뛰어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요. 플로깅 네. 할 때 필요한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운동복, 러닝에 필요한 운동복이나 신발, 그리고 쓰레기를 담을 봉투가 필요하고요.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 편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분들이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뭐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집게를 안 쓰시는 분들은 장갑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줍다가 뭐 이제 혹시 모르니까 쓰레기의 뭐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그럴 수 베이거나 있죠. 다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걸 참여하면 보통 플로깅 키트를 주기도 하는데 구성품이 보통 봉투, 장갑, 집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의 유행이라는 게 참 반가운 일인데요. 요즘 들어서 플로깅이 유행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미래 세대 지금 막 장마도 많아지고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몸소 체감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생활 속에서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한 방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실천에 옮기면 아무래도 오염이 되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고 특히 이게 또 건강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게 결국 나와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와닿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를 살아갈 어린 학생들에게는 또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방법이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18님도 항상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는 아내가 길가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를 에코백에 담아서 오는데요. 요즘은 새 딸들도 엄마를 따라하고 와.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5988님이 줍깅. 플로깅보다 더 현실적이고 친근하네요. 귀엽기도 하고. 줍깅 하시는 분들은 늘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보상 없이 그냥 걷다 보면 묵묵히 쓰레기 줍는 분들을 봅니다. 줍깅 쓰레기 아저씨로 유명하다고 탤런트 김석훈 배우님을 또 언급해 주셨네요. 와, 너무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난 뒤에 마무리와 뒤처리가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비치코밍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모아서 작품으로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플로깅은 그 분리수거까지가 플로깅이다. 그거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내다 버리면 그거는 그냥 러닝과 뭐 쓰레기 줍기에 가깝고 플로깅을 완성을 하려면 이거를 완전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분리수거가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죠. 강 PD도 실제로 해봤죠? 어땠어요? 저는 뚝섬 근처에 살고 있어서 뚝섬으로 가봤어요. 아무래도 이게 강 옆이기도 하고 요즘 좀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강이나 해변 근처로 많이 플로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쓰레기가 물에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뭐 수질 오염이라던가 환경 오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저는 이제 뚝섬으로 가봤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플로깅하는 모습을 생생한 음성으로 담아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한강공원 근처를 플로깅하고 있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생각보다 이 안쪽은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화단 근처로 담배꽁초가 조금 주워서 제가 플랭크 자세로 주워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저 뚝섬 한강공원 아래쪽이 범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된 경우에 저쪽에 있는 그 폐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강물로 섞여 들어가게 되겠죠? 저기를 치워야겠습니다. 벌써 좀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살짝 잠겨 보이는데 쓰레기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쓰레기입니다. 강바람 소리도 좀 들리는 것 네. 같고요. 강 PD의 거친 숨소리도 들리고요. 제가 굳이 참지 않았어요. 이것이 조깅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네. 중간에 잠깐 제가 말을 실수한 게 이게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찾아야 되고 말도 하다 보니까 플랭크 자세라고 이제 실수로 말했는데 제가 의도했던 건 이제 스쿼트 스쿼트죠? 자세고요. 네.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봉투 다 채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제가 주중 저녁에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진 않았어요. 3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 10리터를 꽉 채운 정도였고 근데 후기들을 찾아보면 더 큰 봉투들을 가득 채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리터를 제가 채웠다고 해도 이게 좀 부피가 큰 페트병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주운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운동 효과는 그럼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게 좀 재미도 있고 저는 원래 사실 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달리는데 목적이 생기니까 이걸 내가 다 채워야겠다라는 목적이 생기니까 좀 열심히 하게 되고 게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쓰레기를 주우려고 지금 몸을 숙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약간 스쿼트나 런지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미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 플로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달리진 않았을 텐데 플로깅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서 전 좋았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다를 것 같아요. 직접 해보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느낀 게 내가 평소에 쓰레기를 무시해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인데요. 그 보통 걸어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라던가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굳이 그걸 의식하거나 뭐 그걸 주워야겠다라거나 생각을 살면서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하러 나갔을 때 빼고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주우려고 생각한다는 게 되게 저에게 신선했고 그리고 보통은 이게 내가 버리진 않겠다고 노력은 해도 이걸 네. 남이 버린 걸 주워야겠다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내가 어디에 있는 거든지 찾아서 주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생각보다 되게 잘 보였고 환경에 대해서 한 번 진짜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안 써본 내 근육을 약간 사용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 뚝섬 공원이 제가 주말에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한 데가 더 많기는 했거든요. 그걸 아마 치워주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일에 뚝섬 공원이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항상 우리 모르게 치워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강 PD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진 않았는데 이제 간혹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우비를 쓰고 비를 맞으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달리는 저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과 짧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집게 들고 쓰레기 봉투 들고 계신 거 보니까 플로깅?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플로깅 해보셨어요? 해보진 못했는데 여기 한강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쓰레기 봉투 등에 메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쪽에서 쓰레기 많이 보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막 담배꽁초도 많고, 요즘에 특히 여기 한강공원 배달존이 활성화가 되면서 배달 음식을 여기 시켜 드시고 아무데나 이렇게 간혹 방치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술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들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처럼 날씨가 나쁘지 않은 날 플로깅 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플로깅 다음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 한강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꼭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화이팅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화이팅! 플로깅도 전파하고 세상의 모든 정보도 홍보하고 왔네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플로깅의 한계라거나 뭐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렵더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는데 일단 날씨의 영향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나가기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이때 쓰레기를 가장 많이 치워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깅하러 나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또 공원이나 이런 곳은 그나마 좀 둘러보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집에 만약 오면서까지 쓰레기를 줍는다 하면 이제 결국 처리할 데가 없어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처리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예 시작 때부터 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을 해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분리수거까지가 플로깅이니까 네. 어디서 어떻게 분리를 다 해서 정리를 하고 오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3726님이 몇 년 전인가 집에 가는 길에 주머니에 종이 쪽지를 무심코 버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가득하더라고요.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버린 종이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는데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우리가 쓰레기 플로깅해서 줄 쓰레기도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분들만 계신다면. 그러니까요. 한일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에서 봉사하는데요. 아파트 주변에 생각보다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하고 나면 뿌듯하고요. 봉사활동 점수도 줍니다 하셨네요. 이분도 플로깅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담배꽁초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크게 보이는 쓰레기들은 좀 많이들 이미 주우신 것 같고 근데 그 화단 옆쪽으로 거기가 근데 흡연구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그 숫자로만 따지면 부피는 제일 작지만 네. 가장 많이 주운 게 담배꽁초였고 그 제가 이 플로깅 관련해서 활동들을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해변가 같은 데서 그 제주도 해변가에서 플로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하루 걷고 오면 30분 걷고 오면 1000개 정도 담배꽁초를 줍는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줍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 흡연자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런가 봅니다. 네, 요즘 환경 또 운동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솔깃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여행지를 방문했을 때 오전 루틴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가면 뭐 1박을 하는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를 돌면서 또 쓰레기도 줍게 되면 내가 그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 같은 게 생겨서 네. 좀 더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쓰레기를 줍는 걸 게임처럼 만들다 보니까 저만 해도 쓰레기다. 쓰레기 어딨지?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꼭 힘들고 좀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나를 희생하며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즐기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어린 아이들 때부터 느낄 수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 PD와 플로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고를 특별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세모정 막내 PD가 나섭니다. 장소민 PD가 직접 경험한 체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주 지금부터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아이템일지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